근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오늘 오전 5시 30분에 우리 그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으신 분 한 분이 돌아가 있습니다. 저희가 좀 경위를 말씀드리면은 돌아가신 분은 이제 20대 여성이 되겠습니다. 여성이시고 이분이 그 뇌전증을 동반한 지적 심한 장애인이십니다. 장애인이시고 접종은 우리 동구 소재에 있는 그 요양병원에서 접종을 하셨고 3월 2일 날 11시에 접종을 하셨습니다. 접종을 하시고 접종 전후에 어떤 특이사항 없었다. 예진이나 이런 상황에서 특이사항 없었고요. 그리고 접종 후에도 그날 오후까지도 저희가 관찰했을 경우에 특이사항 없었다는 것이고 3일날 어제 아침 6시, 10시에 관찰했을 경우에 약간 미열이 있었습니다. 미열이 있어가지고 오후에 해열제를 투약을 했었고 저녁 6시 35분에 이제 기저질환인 간질 발작과 열이 약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해열제를 투여하고 어젯밤에 주무시다가 02시하고 04시경에 관찰했을 경우에는 수면 상태가 특이사항 없었다. 다만 오늘 아침 5시 반에 이제 사망한 상태로 이제 발견된 케이스입니다. 이제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오늘 오전에 그 동구 보건소에서 기초조사를 실시했고 우리 시 역학조사반이 현장에 나가서 이제 기초적인 조사를 해가지고 좀 전에 돌아왔고요. 저희가 이제 오늘 오후에 그 민간 합동 이상반응 신속 대응팀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의사분들 10분, 그리고 우리 법조인들 2분, 그리고 공무원 3명,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신속 대응팀인데요. 오늘 기초 조사를 가지고 오늘 오후에 같이 논의를 하게 됐습니다. 논의를 하고 나면은 정부의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심의한 결과를 질병청에 송부를 하고 나머지는 질병청에서 피해 조사반을 가동을 하든지 조사해가지고 인과성 여부를 밝혀낼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대략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좀 걱정스러운 것이 이제 그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번 건도 상당히 백신과 연관성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저한테 아까 기자분들께 많이 전화가 왔었는데 아직까지 그 인관성은 밝혀진 것이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지난해 우리 지역에서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할 적에 한 3건 정도의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인관성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1차 우리 조사반들이 조사한 그 기초적인 것도 봤을 적에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조사 결과에 따라 가지고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건과 관련해 가지고 뭐 백신 접종을 중단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백신 접종은 저희 계속 할 것이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2억 4천만 명 이상이 접종을 했습니다. 접종했었는데 그 접종에 따라 가지고 직접적인 인과성에 의해서 사망한 사람이 없었다는 말씀을 제가 추가로 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고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이분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뇌전증을 동반한 그 심한 지적 장애인이셔가지고 장애인 시설에 계셨습니다. 장애인 시설에 계시다가 건양대 병원에 잠깐 입원하셨다가 최근에 그 지금 그 동구에 있는 그 요양병원으로 입원한 경우입니다. 이분이 입원할 당시에 20대인데도 불구하고 몸무게가 30kg 정도밖에 안 되시고 체력이 극도로 떨어진 상태라고 하는데 그 정도 되면은 현장에서 파악해가지고 접종을 미루던 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식인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접종을 할 적에는 환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또 그에 대해서 의사 능력이 이제 없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환자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보호자가 그 시설에다가 그러는 그 위임을 한 상태고 시설에서 장애인 시설에서 동의를 해가지고 접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판단은 현장에서 이제 의료진이 판단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대로 접종 전에 어떤 예진이 이런 상황에서 특이사항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딱 봤을 적에 뇌전증하고 뭐 백신하고 특별한 그건 없어 보이긴 한데 네. 뇌전증 말고 그 외에 또 혹시 문제가 좀 있어요? 이분이요? 네. 그 소뇌 뇌출혈 정도의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기저질환. 소뇌 뇌출혈. 그러니까 이제 가끔
그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접종을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도 저 많이 듣거든요. 근데 제가 그 의료진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지고 사망자들 대부분들이 기저질환이 계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저질환이 계신 분들은 건강 상태로 놓고 봤을 적에 접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는 것이 지금까지 의료계 얘기입니다. 그 최근에 입원한 게 언제고 이거 잠깐 볼게요. 네, 감지라고 뭐 발작 4일 날 우리 그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1월 22일 날 현재 그 요양병원으로 입원한 케이스입니다. 입원하시고 뭐 간질이나 발작이 종종 있으신가요? 그것은 아직 저희가 파악 안 됐지만은 원래 그 기저질환이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제 발작이 뇌전증 발작이 어제 몇 차례나 일어났습니다. 어제 저녁 6시 35분에 1회 있었던 걸로 나와 있어요. 제가 이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도 제가 좀 그 비슷한 케이스인데 그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받고 이런 상황이 있을 좀 예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관련성에 대해서 막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백신 접종에서 이제 뭐 아나필락시스 그 반응이 이제 가장 그 주된 반응인데 중증 같은 경우는 보통 접종 후에 수분 내에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5분, 30분 동안 그 관찰으로 보는 것도 접종 후에 보는 것도 그러한 반응이 나오느냐 안 보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이분이 이제 접종 후 이틀 후에 사망하셨다는 것이고 나머지 절차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고 또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도 있습니다. 뇌전증이라는 게 좀 특이한데요. 우리 접종할 때 회피해야 될 질환 뭐 이런 건 매뉴얼상에 없나요? 그것은 제가 좀 더 파악해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보통 그 의료진들이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접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현재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뭐 임산부들은 좀 접종을 이제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외에는 제가 특별히 이렇게 뭐 어떤 질병인지 그것은 파악이 된 게 없네요. 다른 것은 특별히 없으시면은 예. 예. 현재 그 114분이 계신데 109명이 접종했고 다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이분은 침대 생활을 하시던 분인가요? 약간의 거동을 하시던 분인가요? 아니 그것까지는 제가 더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요양병이 대부분 뭐 침기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에 대한 것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특히 언론에서도 너무 이게 뭐 자극적이라 할까요? 그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관찰을 했을 경우에 물론 이제 조사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그런 면에서는 좀 더 끝까지 이제 다른 거 없이 막 계속 폐쇄할 수가 없잖아요. 방역 위험도가 이제 높으면은 폐쇄시키거나 정지를 시키는. 분들이 중복적으로 그 시설을 방문했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폐쇄. 그 오래전부터 이제 방문해가지고 감염을 확산시켰다고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